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마치 사발 통문이나 돌린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부추기는 세력과 그리고 나경원의 딜레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은 한국 정치파의 마녀입니다. 거짓말과 음모의 마녀. 박근혜 대통령도 심하게 당했습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라고 해서 이재만 비서관, 박지만, 그리고 정윤회 이렇게 연결된 비선 실세 조직이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려대서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권에게 커다란 타격이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위기들이 나중에 탄핵으로까지 최순실 사건으로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정윤회가 정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박지원의 그런 말들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부추기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으면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 생명은 끝이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역시 비판적인 김종인 전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비판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 과한 것 아니냐,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과하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 역시 딱 부러지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바라고 희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나경원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꼴대를 옮긴 것 가지고 부족해서 옮겼다는 것이 이제 당원 100%로 룰을 바꿨다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를 못 나가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준석계죠. 역시 가세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에게 딜레마이자 손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재 당심에서 김기현 후보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의 전제는 당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지 아니하는 이런 것의 전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당원들은 이준석 파동에 추악했던 혼란과 갈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체제가 안정적으로 나가기 위한 쌍두마차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대표는 대통령과 화합을 하고 일심동체로 이런 화평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과 민주당과 여권 내에 윤석열 반대 세력이 집중적으로 나경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과정도 대통령과 대립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나경원 전 대표의 지지율은 뚝뚝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당대표 출마의 명분을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애당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장관급 중책을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 자, 이것을 맡았을 때는 당대표 출마를 포기해야 됩니다. 3개월 만에 자신의 인기도가 높다고 해서 출마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합니다. 당대표 출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로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 이런 것이 당대표 출마의 명분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명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출마를 강행한다면 어떤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대표 출마의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실과의 거친 마찰, 충돌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설득력의 기반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현재 당원과 국민들이 많은 열망으로 나를 부르기 때문에 출마를 하겠다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 또한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한동훈 법무장관도 당연히 당대표에 출마를 해야 되겠죠. 인기도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 당대표 출마의 명분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 세 번째, 나경원 전 의원의 중요한 딜레마는 그렇다고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만약에 주저앉는다면 이것이 현재 대통령실과의 이런 마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실은 더욱더 거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본인의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회의 한 번도 열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졌다. 믿을 수 없다. 본인이 사퇴를 해줘야 한다. 해촉을 하게 된다면 당대표 출마의 명분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경원 전 대표가 주저앉는다면 만약에 그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력은 복원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주저앉고 정책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에 매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포용을 해서 바로 나경원 부위원장을 대통령 관저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의 봉합의 제스처를 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점. 나경원의 진퇴양난. 그는 지금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 사이에 끼어서 어쩌면 탁구공의 핑퐁 이런 상황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